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정리 시간이고요. 1년 동안 힘든 사회탐구죠. 근데 사회탐구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많이 까먹고 계속 잊어버려요. 하루라도 안 하면 뭐 이과 애들은 사탐이 뭐 족밥으로 보지만 사탐은요, 한 개 틀리면 1등급이 불가능하고요. 1등급 못 맞으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1등급 맞으려면 누구보다 잘해야 되고요. 어떤 함정이 많은데 사탐은 그런 함정에도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과목이나 1등급은 어려운 법이거든요. 이 생활과 윤리 항상 공부할 때는 목차를 보고 다시 떠올리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뽑아내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윤리학의 분류부터 할게요. 우리가 윤리학의 분류를 이지영 쌤이랑 맨날 처음부터 배웠잖아요. 우리가 뭘 배웠어요? 윤리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그리고 기술 윤리학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었고, 이 규범 윤리학이 또 두 가지로 나뉘었었어요.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규범 윤리학으로 나뉘었죠. 이론 규범 윤리학이 또 나뉘었습니다. 위무론, 공리주의, 덕윤리로 말이죠. 두 가지가 더 있다면 신경윤리학과 진화윤리학이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요. 실천윤리학은 요나스가 윤리적 공백을 얘기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윤리적 공백은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거랑 비슷하죠. 문화지체나 그런 거랑 비슷한 거고,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 메타윤리학에는 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식론적 접근, 언어적 접근, 그리고 논리적 접근이 있었죠. 인식론적 접근에는 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비인지주의와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가 있었고, 이 비인지주의를 우리는 이모티비즘이라고 불렀었죠. 이모티비즘. 그래서 이지영이 삼촌 이모로 장난쳤고요. 비인지주의가 또 나뉩니다. 규정주의, 처방주의가.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었죠. 기술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인 성향이 강하다. 규범윤리학은 가치, 개입이 강하다. 왜냐? 인간 생활을 탐구하고 그거를 실천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술윤리학은 사회문화적 성격이 강하고요. 엄밀히 말하면 조금 윤리학이랑은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이게 그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describe랑 같은 뜻이라고 했죠. describe, 쓴다. 사회 관습적인 거를 쓰고 적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윤리학의 분류를 해가지고 위무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위무론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칸트가 있고요,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이 아퀴나스가 주장한 건 뭐냐면, 먼저 자기보존, 종속보존, 진리추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영원법과 자연법과 영정법으로 나뉘었습니다. 실정법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뭐 불변, 이게 가변이죠. 이 실정법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런 거고, 이 실정법을 이게 맞지 않으면, 영원법과 자연법에 맞지 않으면 계속해서 개정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역시 이 두 가지 학자는 위무론이고 자살에 반대했고요. 칸트는 위무론으로서 네 위죄 준칙이 다른 사람의 네 위죄 준칙이 다른, 항상 보편적 입법에 타당하도록 행동하라. 그 다음에 또 인간 전문성도 중요시한 학자고, 동기론적 관점이고요. 선의지, 실천 이성 주장했고, 이 선의지나 실천 이성은요, 다시 말하지만요, 타고나는 겁니다. 타고나는 거고요,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이 있었어요. 준칙에 맞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땡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고려한다도 아니고요, 행복을 고려한다도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칸트와 아퀴나스,
했고, 공리주의에 또 두 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벤담과 밀이 있고요. 규칙 공리주의가 있고요. 아니, 크게 나누면요, 행위 공리주의가 있었고 규칙 공리주의가 있었는데, 행위 공리주의에 벤담과 밀이 있었죠. 벤담과 밀 기억나시죠?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였고 밀은 질적 공리주의였어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낫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규칙 공리주의는 규칙을 준수하면서 공리주의를 느끼자. 공리주의가 가장 추구하는 게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개인의 이익, 사회의 이익이 가장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고통은 최대가 될 수 있대, 악은 최소가 될 수 있게. 덕윤리로 들을게요. 덕윤리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맥킨타이어가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잠깐 들여다보면 품성적 덕이 있었고요, 지성적 덕이 있었는데 품성적 덕이 아마 중용의 상태였을 겁니다. 둘 다 공동체주의고요. 상황과 맥락, 그리고 실천적인 습득이 아니라 습득, 덕을 습득하는 거죠. 상황윤리, 연고적자, 이런 것들이 중요했죠. 맥킨타이어, 타이어. 자, 이렇게 규범윤리학에서 또 이제 이거 서양이고요. 불교 유교가 또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불교는요, 얘기할 게 있나요? 이거 굳이 얘기해야 되나요? 여기 유교는, 그러니까 이거 핵심 포인트만 짚을게요. 그러니까 이는 무조건 유교고, 도가는 무의자연, 소극 과민, 재물론, 소유유, 자망심제. 유교는 뭐 극기복례, 효제충서, 예로서 다스린다, 신독, 이런 것들. 불교는요, 당연히 해탈,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죽음에 대한 관점도 있었어요. 생명과 사랑의 윤리로 넘어가면 도가는 그냥 슬퍼할 필요가 없다. 도가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유교는 슬퍼할 필요가 있대. 그 대신에 애도에 마땅하지만 죽으면 당연한 것이다. 불교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윤회의 과정이라고 했고요. 업보를 쌓아서 이런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 열반의 경지에 오르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생명과 사랑의 윤리. 플라톤, 에피쿠로스가 있었잖아. 이것도 구분 잘해주시라고. 플라톤 이데아 기억하시고, 에피쿠로스 무슨주의? 쾌락주의면서 원자론 주장한다. 사랑의 윤리에서 가져갈 거는요,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는 다 아실 거고, 보부아르랑 밀, 그리고 길리건과 나링스 정도는 가져가셔야 되겠죠. 보부아르 제2의 성. 에리 프롬은 쉽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책 읽어보셨으면 쉬울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 2단원까지 여기까지 끊고 갈게요.